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둘도 없을 끔찍한 여자와 결혼 생활을 끝낸 40대 남자입니다.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지만 돈 때문에 여러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착한 줄만 알았던 제 전처의 본 모습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에 유복하게 자랐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자랐죠. 저희 아버진 항상 남들에게 베푸시는 좋은 분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저랑 형을 데리고 양로원에 봉사를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양로원에 계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저희를 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효준이랑 효성이 또 왔어? 이리 와봐. 이 할미가 용돈 좀 줄게. 할머니, 저 용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그냥 할머니 쓰세요. 거기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없는 형편에도 꼭 저랑 형한테 용돈 1,000원이라도 쥐어주시곤 했습니다. 전 아버지를 따라 양로원에 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양로원에 그렇게 자주 가시는 이유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었는데 자수성가로 이렇게 성공하게 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효도를 많이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게 너무 죄송해 아버지가 이렇게 양로원을 다니시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낸 전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따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되게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여자였어요. 아버지도 직원 잘 뽑았다고 할 정도였고 회사 사람들도 다 아내를 좋아했죠. 한 번은 회식을 하는데 아내가 소맥을 기가 막히게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미애 씨, 소맥 마는 실력이 장난 아니신데요. 원래 술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술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사회생활 잘하려면 원래 이런 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좀 배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아버지가 엄지를 척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역시 우리 미애 씨는 최고야. 내가 이래서 미애 씨를 예뻐할 수밖에 없다니까. 아내는 회사에서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도 나서서 하고 힘든 내색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정말 좋게 생각했고 아내도 저를 좋게 봐준 덕분에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대표님 아들이라서 회사 사람들이 안 좋게 볼까봐 비밀로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엔 결국 들키고 말았죠. 퇴근 후에 아내랑 손잡고 데이트를 하다가 직장 동료랑 마주치고 말았거든요. 뭐야,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설마 둘이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의 비밀 연애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내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터라 이왕 들킨 김에 저희 집에 아내를 인사시키러 데려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내를 보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아가씨 얘기를 우리 남편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성격도 정말 싹싹하고 회사에서 일도 잘한다면서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좋게 봤으니 난 무조건 합격이지.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오순도순 잘 지내봐요. 그렇게 저는 29살의 나이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아내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내를 너무 예뻐하셔서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말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됐어.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까지 또 일을 하려고 그래. 난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씻고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출퇴근하는 것만 해도 힘들지 않니? 아내는 저희 어머니랑 정말 잘 지냈는데 주말엔 서로 얼굴에 팩도 해주고
까르르 웃으며 수다도 많이 떨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제가 요거트로 만든 수제 팩이에요. 제가 발라드릴 테니까 한번 누워보세요. 어머, 이거 바르면 나도 20대 피부 될 수 있는 거니? 당연하죠. 그리고 어머님은 워낙에 미모가 출중하셔서 지금도 20대로 보이시는데요. 얘는, 아이, 내가 아무리 동안이어도 20대 너무했다. 20대까지 무리고 40대로만 보여도 소원이 없겠네. 저희 아버지는 아내한테 출퇴근하라고 차도 한 대 사주셨습니다. 아내는 그 차를 받고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도 되지. 새아가 네가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이깟 차 한 대도 못 사주겠어?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아내한테 쌍꺼풀 수술까지 시켜주셨어요. 아내가 예전부터 눈이 조금 작다고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옷도 맨날 백화점에서 좋은 거 사주고 완전히 공주 대접을 해주셨어요. 아내는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되는 거냐며 너무 행복해 하더군요. 아내는 가끔씩 아버지랑 같이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가자미 조림에 소주 한잔 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머님이 또 가자미 조림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랑 소주 한잔 예약이에요. 아셨죠? 아이고, 그래? 내가 그럼 우리 새아가랑 오늘도 한잔 해야겠네. 오늘은 우리 큰애도 온다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마셔보자. 그날 오랜만에 집에 온 저희 형도 같이 가자미 조림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내는 기분이 잔뜩 들떠서 소주잔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우리 그이랑 결혼한 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가족들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짠 한번 해요. 자, 아버님도 짠! 아주버님도 짠! 이야, 아버지, 맨날 이렇게 재수 씨랑 재밌게 노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진짜 좋으시겠네. 시커먼 아들만 둘이 있다가 이렇게 애교 있고 싹싹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기분 좋으시죠? 당연히 좋고 말고 우리 미넨 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이라고. 그날 가족끼리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원래도 저희 가족이 화목하긴 했지만 아내가 있어서 두 배로 화목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내만 저희 집이랑 잘 지낸 게 아니라 저도 처가 식구들이랑 무척이나 잘 지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장인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농사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특히 아내하고 7살 차이 나는 처제는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해줬어요. 아내가 저랑 결혼할 당시 처제가 대학에 들어갈 나이였는데 저는 처제 학비도 다 내줬습니다. 처제는 정말 고맙다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부, 저 그냥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교 다녀도 되는데 형부 덕분에 학비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 이거 나중에 꼭 형부한테 갚을게요. 에이, 갚긴 뭘 갚아. 가족끼리 그런 거 갚는 거 아니야. 처제가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학비 정도도 못 내주겠어?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처제는 공부나 열심히 할 생각해. 알았지? 그런데 처제는 워낙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라 그 와중에도 용돈을 벌겠다고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랑 같이 처제가 일하는 호프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 형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어쩐 일이긴. 처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서 왔지. 그나저나 여긴 뭐가 맛있나? 처제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추천 좀 해줘. 그럼 후라이드 치킨이랑 노가리 어때요? 형부 노가리도 좋아하시잖아요. 노가리 좋지. 그나저나 처제 일 몇 시에 끝나? 일 끝나면 셋이서 포장마차 가서 소주나 한잔 할까? 그러자 처제는 좋다면서 후다닥 주방으로 달려가더군요. 아내랑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처제가 일하는 걸 구경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날 처제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같이 소주를 한 잔 마시러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서로 소주를 한 잔, 두 잔 기울이는데 처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부, 전 언니가 형부를 만나서 너무 좋아요. 우리 언니 옛날부터 가족들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형부도 저희 집 형편이 많이 안 좋은 거 아시죠? 부모님이 농사를 짓긴 하시는데 그게 돈이 별로 안 돼서 항상 돈에 허덕였어요. 그때 저희 언니가 소녀가장 노릇을 해줘서 제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민망해하는 얼굴로 처제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민영이 넌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가족들 위해서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언니가 한 게 없긴 뭘 없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날 엄마처럼 돌봐주기도 하고 취직해서도 월급 받으면 집에 보내주고 그랬잖아. 솔직히 언니 없었으면 우리 부모님도 더 힘드셨을걸? 그런데 지금은 언니가 이렇게 형부를 만나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형부한테 감사한지 몰라. 형부, 우리 언니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셨죠? 당연하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처제랑 장인 장모님한테도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처제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는 가족을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제가 참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이후에도 처제랑 친하게 지내면서 형부 노릇, 오빠 노릇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처제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형부, 나 너무 무서워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과에 나 따라다니는 남자 한 명 있다고 그랬죠. 그 남자가 요즘에 집에 갈 때 자꾸 따라오고 하루에 전화도 수십 통씩 해서 미쳐버리겠어요. 형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 말에 처제를 괴롭히는 그 남학생을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덩치가 더 커 보이려고 가죽 점퍼에 어깨 뽕까지 하고 처제한테 갔어요. 처제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밤늦게 집에 가다가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날도 어떤 남자가 가로등 밑에 숨어 있더군요. 저는 처제한테 저놈이 맞냐고 확인한 후 숨어있던 남학생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 이리 나와봐. 지금 우리 민영이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자 그 학생은 쭈뼛쭈뼛 나와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쪽이 무슨 상관이신데요? 민영이 남자친구도 아니면서. 민영이한테 남자친구 없는 거 다 알거든요? 나 민영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친오빠야. 너 우리 민영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괴롭히고 있잖아. 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 무서운 사람이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설마 깡패 같은 거 아니죠? 그래, 말 안 해도 잘하네. 네가 아직 쓴맛을 못 봐서 우리 민영이한테 찝쩍거리는 거구만. 너 우리 민영이한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우리 세계에 있는 친구들 다 부를 줄 알아. 그럼 넌 뼈도 못 추릴걸? 그러자 그 남학생은 기겁을 해서는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아, 죄송합니다. 다신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제발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남학생은 그러고서는 후다닥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자 옆에서 떨고 있던 처제가 한숨을 푹 내쉬며 저한테 이러더군요. 형부, 그런데 정말로 옛날에 깡패였어요? 형부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살면서 공부밖에 안 했어. 내가 이래봬도 인상이 순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겁 좀 줘서 쫓아내려고 일부러 무섭게 하고 온 거야. 그나저나 저놈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는 걸 보니까 겁쟁이가 아주 따로 없네. 다음번에 또 괴롭히면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내 친구들까지 동원해서라도 그놈이 얼씬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알았지? 고마워요, 형부. 저 형부 덕분에 정말 한시름 났어요. 알고 보니 처제는 같은 과 학생들한테 똑같이 다 잘해준 거였는데 그 남학생이 혼자 오해를 해서 처제를 짝사랑하고 쫓아다녔나 보더라고요.
싫다고 얘기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엔 제가 그렇게 도와주게 된 거였어요. 그 이후에도 처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도와주다 보니 처제가 저를 정말 잘 따르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제가 처제랑 잘 지내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저랑 결혼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9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언제까지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군요. 잘 나가던 저희 아버지 사업이 경기 침체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회사의 부도만을 막으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셨지만 결국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직원들 월급은 챙겨주려고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직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덕분에 저희는 살고 있는 집도 처분하고 조그만 일반 주택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속상하셨는지 저랑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한테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까지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구나. 이게 다 능력이 없는 내 잘못이야.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여태까지 회사를 운영하신 것만 해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저흰 괜찮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하셨지만 워낙에 밑바닥까지 간 상태였기 때문에 회생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와 아버지, 아내 모두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여유롭게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변하니 사람도 변하는 걸까요? 예전엔 그렇게 저희 가족한테도 잘하고 한없이 착하던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돈을 벌겠다며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더니 그때부터 외모를 많이 꾸미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무슨 회사를 가는데 그렇게 꾸미고 가? 당신 원래 예전엔 일할 때 편하게 입고 다녔었잖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내가 꾸미고 다니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백수 주제, 나한테 옷 가지고 지적질할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 아내는 안 내던 짜증도 내고 성격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예전엔 저희 부모님한테 한 번도 대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막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아내가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아내한테 이러시더군요. 애미야, 뭔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들어온 거야? 어머님, 전 술 좀 마시면 안 돼요? 저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40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시라고요. 뭐라고? 아니, 난 네가 너무 취한 것 같길래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술을 먹든 뭘 먹든 상관 좀 하지 마세요. 또 한 번은 퇴근하고 온 아내가 다짜고짜 저희 어머니한테 화를 내더군요. 어머님, 이거 빨래 어머님이 하셨어요? 옷이 다 늘어났잖아요. 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제 옷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어떡해요? 이거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보다 못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빨래하다 보면 옷이 좀 상할 수도 있는 거지. 내일 그 옷 말고 다른 옷 입으면 되잖아. 내가 이 옷이 입고 싶단 말이야. 그럼 당신이 좀 똑같은 걸로 다시 사주던가. 돈도 없어서 옷도 못 사주는 주제에 왜 참견질이야? 뭐라고? 참견질? 당신 진짜 왜 이래?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요즘에 왜 툭하면 시비 걸고 짜증내는 거냐고.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해. 당장 사과하라니까?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를 하지 않더군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한테도 함부로 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애미야, 우리 오랜만에 가자미 조림에 소주 한잔 할까? 너 요즘에 자꾸 화내는 거 보니까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봐라.
싫어요. 그놈의 가자미 조림 이제 질린다고요. 그러니까 드시려면 아버님 혼자 드세요. 저 일하고 와서 지금 엄청 피곤하거든요. 아내는 성격만 이상해진 게 아니라 엄마로서의 역할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당시 유치원을 다니던 저희 애들한테 관심도 없고 애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귀찮다고 짜증만 내더군요. 전 아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루는 처제가 저한테 연락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형부, 제가 진짜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언니한텐 얘기하지 말고 형부 혼자만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꼭 해야 되는 얘기라서 그래요. 처제의 심각한 목소리에 저는 바로 처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처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처제를 보자마자 미안한 마음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제, 좀 있으면 결혼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해. 마음 같아선 내가 혼수고 뭐고 다 해주고 싶은데 처제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 집안이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 그런데 오늘 할 얘기는 도대체 뭐야?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랬더니 처제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더군요. 형부, 저 진짜 우리 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언니가 형부를 속이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죄책감이 들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처제,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 엄마가 날 속이다니. 사실 며칠 전에 언니가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언니의 새 남자친구였어요.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새 남자친구라니? 그럼 애들 엄마가 지금 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그 남자가 회사에서 직급도 높고 돈도 꽤 있대요. 그래서 언니가 형부하고 이혼하고 그 남자랑 재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언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형부가 우리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말도 안 돼. 정말 그게 사실이야? 나 몰래 바람을 피우는 걸로도 모자라서 나랑 이혼하고 그 남자랑 재혼할 거라고 했단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저는요, 만약에 언니가 형부랑 이혼한다고 해도 무조건 형부 편 들 거예요. 우리 언니 지금 아주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 언니여도 제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형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한동안 머리가 멍했습니다. 저희 집에 돈이 많았을 땐 평생 동안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우리 가족을 다 사랑한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하니까 돈을 쫓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돈에 눈이 먼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상간남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당시 제가 실업자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거든요. 뒷조사를 해보니 상간남은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부장이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상간남의 차도 검정색 그랜저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저는 아내한테 바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만큼은 변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내와 상간남이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주차장에서 상간남의 차 앞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모르고 앞에 범퍼를 박아버렸거든요. 잠시만 내려오시겠어요? 제가 차를 박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저 상간남을 끌어내기 위한 작전일 뿐이었죠. 상간남은 주차장으로 내려오더니 저한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내더군요. 에이씨, 왜 남의 차를 받고 난리예요? 운전을 못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던가. 진짜 짜증나 죽겠네. 저는 그러는 상간남의 앞에서 시익하고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규 부장님이시죠? 어?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저 안민혜 씨 남편입니다. 제가 여기 왜 찾아왔는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나저나 자세히 보니까 생각보다 늙으셨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가정도 있으신 분이시던데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피우니까 재밌으셨어요? 뭐야? 당신이 정말 안민혜 씨 남편이라고요? 그럼 지금 내 뒷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그래요. 뒷조사 좀 했습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부장이란 직함까지 달고 계신 분이 부하 직원이랑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왜 차를 박았냐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 순한 양이 되어선 자기 입으로 불륜 사실을 실토하기 시작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저 미네 씨랑 그렇고 그런 관계였던 거 맞지만 금방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모르겠고요. 일단 내려오라고 하세요. 그쪽하고 바람 피운 안민혜 씨 여기로 내려오라고 하시라고요. 내가 아까 전화하니까 안 받던데 그쪽은 회사 상사 애인이니까 전화하면 말 들을 거 아니에요. 예? 민혜 씨 여기로 내려오게 해서 어쩌자고요? 왜요? 싫어요? 그럼 제가 회사로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제가 바로 전화할게요. 상간남은 그렇게 말하고선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주차장으로 불러내더군요. 그 와중에 직원들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해하는 모습이 너무 기가 찼어요. 아내는 주차장으로 오자마자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이야, 당신 진짜 대단하다. 내 전화 그렇게 안 받더니 우리 부장님 전화 한 번에 받나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미팅 중이라서 전화 못 받은 거야. 그나저나 여긴 왜 온 건데? 왜 온 건지 몰라서 물어? 여기 있는 당신 애인 이민규 부장이 다 실토했어. 당신이랑 바람 피고 있는 거 다 실토했다고. 당신 언제까지 추악한 짓거리를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신도 알겠지만 나 백수잖아. 나 백수라서 할 일이 없더라고. 요즘 당신 행동이 하도 수상하길래 뒷조사 좀 해봤더니 세상에 나 몰래 뒤에서 이놈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 여보,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부장님한테 배울 게 많아서 조금 친하게 지낸 것뿐이야. 부장님이랑 바람 피운 거 절대 아니라고. 참,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믿어주지. 너희들 손잡고 돌아다니고 스킨십 하는 거 나한테 증거 사진도 다 있거든? 그렇게 끝까지 우기고 싶으면 그냥 이참에 같이 회사로 올라가자. 가서 너희 회사 사람들한테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의견 좀 물어보자고.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저희 회사에만큼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상간남까지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빌더군요. 그래서 저는 상간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둘 다 여기서 저한테 무릎 꿇으세요. 안 그러면 난 당신 회사 대표님이랑 당신 가정에 증거 사진들을 다 등기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무릎 꿇고 서로 바람 폈다는 증거를 인정하고 영상으로 남길 건지 아니면 그냥 등기로 증거 사진들을 다 보내버릴지 당장 선택하시라고요. 그러자 상간남은 가족들한테 들키는 게 무서웠는지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더니 제 아내 어깨까지 잡아당기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네 씨 뭐해? 얼른 무릎 꿇어. 그렇게 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저는 그 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영상 찍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바람 피워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가정을 파탄낸 상간남과 상간녀입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상간남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 말을 따라하더군요. 바람 피워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가정을 파탄낸 상간남과 상간녀입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됐으니까 이제 올라가세요. 전 볼 일 다 끝났으니까 가시라고요. 그랬더니 그 상간남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이러더군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미네 씨랑 무조건 헤어지겠습니다. 이거 저희 회사하고 집에서 알면 진짜 난리 나요. 우리 애들도 절 애비로 생각 안 할 거라고요.
미애 씨랑 헤어질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자 아내는 배신당했다는 표정으로 상간남을 째려보더군요. 아마 상간남이 자기랑 헤어진다고 얘기할 줄은 몰랐나 봐요. 상간남이 계속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을 하길래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분해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한테 아내 불륜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크게 충격을 받으시더군요. 아버지께서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뒤에서 딴 남자를 만나고 다녀? 애미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인간 말종이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어. 저는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온 아내한테도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당신, 나 속이고 뒤에서 돈 많은 남자 만나면서 히덕거리니까 좋았지?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돈의 노예야. 우리 집안에 돈이 많았을 땐 그렇게 잘하더니 돈 떨어지니까 돈 많은 다른 남자한테 갈아타려고 그런 거잖아. 우리 애들한테도 당신 같은 엄만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랑 이혼해.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어? 아내는 계속 저한테 봐달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날 혼자 나가서 술을 잔뜩 먹고 오더니 만취한 채로 진상을 부리더군요. 야, 강효성, 더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무서울 줄 알아? 나 당신한테 비밀로 하고 부장님이랑 계속 몰래 만나기로 약속했거든? 그런데 당신이 나랑 이혼해주면 나야 땡큐지. 부장님도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부장님이랑 당당하게 만나면 된다 이거야. 그럼 나도 다시 부잣집 사모님 되는 거야. 알아? 그래? 그거 참 좋겠네. 그렇게 좋아하는 부장한테 가서 지지고 볶고 살아. 알았어? 처음에 아내는 저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술 취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둘의 불륜 증거 사진을 아내 회사가 있는 건물 15층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의 집에도 등기로 사진들을 보냈어요. 그러자 회사에서 난리가 났는지 부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뭐야? 나랑 미애가 무릎 꿇고 사과하면 비밀로 해준다며?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뒤집어졌는 줄 알아?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말을 바꾸고 난리야? 참, 그러는 당신이 먼저 약속 안 지켰잖아. 그 여자가 그러는데 나한테 비밀로 하고 둘이 계속 몰래 만나기로 했다며? 그 사랑이 아주 대단한 것 같길래 여러 사람 알게 해주려고 붙였는데 왜? 그게 뭔 잘못이 되나? 그나저나 당신 마누라한테 연락 안 왔어? 당신 집에서도 아주 난리 났을 텐데. 뭐야? 당신 설마 우리 집에도 그 사진들을 보낸 거야? 내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휴, 내 인생 망했어. 망했다고. 그 후 저는 상간남이랑 아내가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까지 받긴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벌금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였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벌금을 물긴 했지만 그 두 사람이 밑바닥을 보게 돼서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랑 이혼을 하고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양육권도 제가 책임지고 가져왔고요. 아내는 모성애라는 것도 없는 건지 전혀 아쉬워하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제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부, 언니 대신에 제가 이렇게 사과할게요. 형부한테 상처 준 거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희 언니가 얼마 전에 연락 왔는데 당분간 저랑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안 된다고 했어요. 언닌 지금 지낼 데도 없어서 급하게 단기 임대로 방 하나 구해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 저희 언니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형부는 좋은 사람이니까
저희 언니 같은 사람은 있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처제. 이게 다 처제가 양심적으로 나한테 다 알려준 덕분이야. 처제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날 속이고 그러고 다니는 줄도 내가 정말 몰랐을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고마워, 처제.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저희 애들을 키우기 위해 TV 설치 기사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맨날 책상 앞에서 편하게 일하다가 이렇게 직접 배달과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그동안은 아버지 덕분에 참 많은 걸 누리고 살았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 저는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 안 보고 싶니? 엄마가 한 번도 안 찾아왔잖아. 그러자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나 엄마 하나도 안 보고 싶어요. 어차피 엄마는 우리한테 신경도 안 썼잖아요. 난 그냥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로 좋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니가 애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들, 이 헬미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엄마 노릇을 안 했으면 애들도 엄마 취급을 안 해줄까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애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TV 설치 기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평소처럼 어느 집에 TV를 설치하러 갔어요. 가보니 되게 고급 아파트였는데 딱 봐도 신혼집인 것 같더군요. 그 집 사장님이 성격이 좋으셔서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유, 그럼 저야 감사하죠. 물 잘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TV 설치를 끝낸 전 한숨을 돌리며 물컵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느라 고개를 든 순간 깜짝 놀라서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집 거실벽에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세상에 그 사진 속에 있는 신부가 다름 아닌 제 전처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그런데 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 집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기사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혹시 저 웨딩 사진 속에 있는 여자분이 사장님 아내 되는 사람인가요? 아, 예, 제 와이프 맞아요.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사장님이 너무 아까우신데요. 혹시 혼인신고는 하셨을까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누군가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하품을 하며 나오더군요. 그건 바로 3년 전에 이혼한 제 전처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거기 있는 건 누구야? 아, TV 설치 기사님 오셨어. 그러자 전처는 기지개를 펴고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 순간 전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왜 여기에 있긴? 일하러 왔지. 그나저나 너 진짜 남자 꼬시는 재준 천하제일이구나. 이번엔 이 사장님이야? 이분도 돈이 꽤 있으신가 보지? 그러자 옆에 있던 전처의 남편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기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그럼요. 잘 알다마다요. 저요. 3년 전에 이혼한 이 여자 전 남편입니다. 뭐라고요? 전 남편이라고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전 남편이랑 사별했다며? 아, 이 여자가 저랑 사별했다고 하던가요? 그럼 멀쩡히 살아있는 저는 뭐죠? 제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걸어 나오기라도 했나 보죠? 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저 여자와의 사이에서 애들도 2명이나 있어요. 그건 알고 결혼하신 거예요?
예, 애들 2명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댁에서 애들을 뺏어갔다고 하던데요. 결혼 생활 내내 시집살이 엄청 심하게 당하다가 전 남편이랑 사별하자마자 전 시부모님이 애들이랑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이 키우고 싶었는데 못 만나게 해서 엄청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요? 소설을 지어내도 잘도 지어냈네요. 제가 딱 팩트만 짚어드리죠. 우리 집에서 애들을 뺏어간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우리 애들을 버린 겁니다. 제가 양육권 가져간다고 하니까 아주 두 팔 들고 환영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전처의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아마 저 같아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별했다는 전 남편은 멀쩡히 살아있지. 뺏겼다는 애들은 알고 보니 버린 거라고 하지. 믿었던 사람한테서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처가 소리를 아악하고 지르더니 이러더군요.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나도 이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치냐 말이야. 그 인생을 누가 만들었는데? 당신 나랑 결혼하고 나서 좋은 집에 살면서 부잣집 사모님 노릇한 거 기억 안 나?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차도 사주고 물질적으로 엄청 풍족하게 해줬잖아. 어디 그것뿐이야? 우리 부모님은 항상 당신을 딸로 생각하고 친자식보다 더 잘해주셨어. 그렇게 좋은 인생을 버리고 먼저 배신한 게 누군데? 내가 배신하기 뭘 배신했다고 그래. 그럼 내가 폭삭 망한 당신 옆에 평생 붙어있을 줄 알았어? 그래, 넌 원래 그런 여자였지. 돈 있을 때만 살랑대고 돈 없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배신하는 여자잖아. 그나저나 사장님, 혹시라도 혼인신고 안 하셨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저랑 왜 이혼한 줄 아십니까? 같은 회사 다니는 유부남 부장이랑 바람 피워서 이혼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그 소송장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자 전처의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라고요? 제 아내가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다고요? 그것도 같은 회사 상사랑요? 말도 안 돼. 저도 지금 아내랑 같은 회사 다니는 상사거든요. 당신 설마 나한테도 일부러 접근한 거였어? 그런 거였냐고? 그러세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이제 보니까 아주 상사 킬러로구나. 돈 많고 능력 있는 상사들만 골라서 잡는 상사 킬러였어. 첫 번째는 나였고, 두 번째는 그 부장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사람이냐? 당신 사실대로 말해. 이분 말씀이 다 사실이야? 정말로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그런 끔찍한 짓거리를 했었던 거냐고. 그러자 전처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야, 여보. 나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나 모함하고 있는 거라고. 모함 좋아하시네. 사장님, 전 일단 드릴 말씀은 다 드렸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TV 설치는 다 됐으니까 혹시라도 이상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안민혜 넌 이 세상 남자들이 다 우습지? 너 계속 그렇게 살아봐 어디. 언젠간 천벌 받을 테니까. 알았어? 저는 그렇게 한마디 하고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세상에 살다 살다 이런 우연이 다 있을 수 있는지 제가 TV를 설치하러 간 집에 전처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도 전처가 결혼한 지금의 남편한테 전처의 실체에 대해 다 까발렸으니 속은 시원했습니다. 아마 현명한 남자라면 알아서 선택을 잘하겠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5일 후 다른 집에 TV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전처의 남편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TV 설치 전에 고객과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분도 제 연락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효성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 효성 씨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속을 뻔했어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아내하고 사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랑 같은 아픔이 있다고 하길래 보듬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고 그런 추악한 일이 있었는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혼인신고를 안 해서 바로 쫓아낼 수 있었어요. 효성 씨 아니었으면 전 꼼짝없이 혼인신고도 하고 평생을 그 여자 ATM 기계로 살았을 겁니다.
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전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딱 봐도 재산도 꽤 있으시고 회사에서 위치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여자는 있고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자 여럿을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지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한테서 버림을 받고 나니까 억울했는지 전처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당신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나 당신 때문에 회사에도 소문나서 지금 그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야. 게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소송까지 걸겠대. 나 이제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생겼다고. 당신 도대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거야? 어?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내가 네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망치는 거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고 착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좋은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고 이용하려고 그래? 내가 언제 이용했다고 그래? 돈 많은 남자한테 기대는 게 그렇게 나빠?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넌 그냥 기대는 게 아니라 남을 기만하고 속이니까 문제지. 그리고 너 양육비도 몇 개월 밀린 거 알지? 이번에 그 남자한테 소송당하면 위자료에 양육비에 고생 꽤나 하겠네. 너 이제 그 돈 벌려면 힘들 텐데 또 어디 취직해서 상사 꼬실래? 여보, 내가 무슨 남자 꼬시고 다니는 꽃뱀인 줄 알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니기는 개뿔.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네가 그런 사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라고. 너 내가 딱 올해까지만 봐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때까지 양육비 안 주면 내가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널 더 추락시켜 줄 거야. 알겠어? 여보, 여보. 전처는 울면서 저한테 애원했지만 저는 더는 듣기 싫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론 전처의 소식을 아예 못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 처제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전 처제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부,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요즘에 형부랑 잘 지내던 그 시절이 문득 생각나서 한번 전화해봤어요. 예전에 형부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참 좋았는데 언니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고 슬프네요. 나야 잘 지내고 있지. 그러는 처제야말로 신혼생활 잘 즐기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젠가 처제 결혼하면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처제는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거야. 형부가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요. 잘못은 다 우리 언니가 있는데. 저도 저희 언니한테 완전 질려버려서 요즘에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언니가 복을 차버렸다면서 자식 취급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휴, 그렇게 있을 때 잘하지. 왜 그런 짓을 벌였나 몰라요. 형부, 저 나중에 우리 조카들 보러 가도 돼요? 예전엔 자주 봤는데 못 본 지 오래돼서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럼 언제든지 보러 와도 되지. 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해. 알았지? 내가 비록 그 사람이랑 이혼하긴 했지만 그래도 처제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연락해. 고마워요, 형부. 형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전 형부가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애들을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는 전처와는 달리 전 처제는 한 번씩 저희 애들을 보러 온답니다. 전 오히려 전처가 애들을 안 찾아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엄마랍시고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전처는 재혼한 남편한테서도 버림받았으니 아마 어디 밑바닥에서부터 고생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워낙에 상사 킬러니까 또 돈 많은 상사 하나 노리고 있을지도요.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 회사 여직원이 너무 살갑게 군다면 저희 전처일 수도 있으니 한번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의 앞날에 행운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